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씨바로 방원순 주필과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씨바로 방원순 주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방원순입니다. 목소리가 바뀌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뭐지 이 난잡한 느낌은? 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현명을 효소하며 삼선도전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변화를 만드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즐거웠고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울이 세계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일도 흐뭇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되면 원시 시대 완결판 가나요? 갔죠! 서울이 변하긴 변했지. 뭐 이쯤 되면 혹성 탈출 뭐 영화 이야기만은 아닌가 보네요. 참. 아니 그래도 포부가 말이지 그 정도는 돼야 말이지. 응? 서울을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에 뿌리내게 할 것이고 서울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혁신성장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평화에 투자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했다잖아. 응? 얼마나 좋아. 응? 그런가요? 좋지. 청년의 사랑이라. 아, 퀴어. 가죠. 혁신 성장의 미래는 가죠. 농경화. 가죠. 평화의 투자는 밑동네 빵 셔틀. 가죠. 이분 이 정도면 뭐 시민들의 삶 확실히 바꾸시긴 하시겠네요. 그렇지. 바뀐다고 하잖아. 확실히 바뀐다고. 응? 그 박 시장이 문 대통령과 같이 간다고 하잖아. 응?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서울 시민들 조만간 다이구짓하고 집단 농장으로 출근들 하시겠네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지목했던 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분 취향이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네이버 댓글 조작 소식부터 듣고 가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구속 송치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614개의 아이디로 정부 비판 세력으로 가장해 네이버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 중 김모 씨는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온 인터넷 농계기자 파워블로거인 것으로 14일 확인되었다면서요. 네. 이게 뭔가요? 이제는 조직적 댓글 조작들로도 모자라서 뭐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자작 사기단까지. 그러고 보면 그님들 타짜는 타짜들이네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거나 음모로 봐야지. 당원이야 누구나 가입한다고 신청서만 내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정상적이면 자기 당 대통령을 욕하겠어? 안 그래? 그런가요? 그러고 보면 니들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기는 하니?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이번 인터넷 댓글 조작 과정에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는 친문재인의 핵심인 김경수 현역 의원이라고 밝혔다는데 김 의원 비정상 인증 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그
김 의원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잖아. 못 들었어? 에이. 그런가요? 그런데 의원직은 걸 수 있냐는 기자 질문에는 지력! 결국 닥치고 믿어라. 근데 구라치다 걸리면 어머나! 김 의원 쫄리긴 쫄리시나 보네요. 어떻게 알았지? 거기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의 김모 씨가 지난 대선의 공으로 김 의원한테 고위직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까지 요구했던 걸 보면 뭐 오늘도 댓글 조작 양념에 여념이 없으신 문꿀 오소리와 달창님들도 결국 무시적 청탁자들 되시겠네요. 정리해보면 문 후보의 경선 대선에서 혁혁한 댓글 조작 공을 세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청탁받은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게 전달, 그리고 부적합 판정. 이에 앙심을 품은 드루킹이 협박하고 지난 2월에 박원우 비서관이 드루킹의 추천 인사와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보고 또다시 부적합 판정. 그래도 드루킹이 멈추지 않자 경찰이 드루킹의 드름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여 드루킹을 포함 3명을 체포한 거고 이 와중에 김 교수 의원과 청와대는 만난 시기부터 혓바닥도 꼬이고 스텝도 꼬여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 단체 침해로 달리자는 건가요? 거기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드루킹 운영한 경공모 운영비가 100억도 넘는다고 하는데 경산하셨네.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건의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더불어민주당 피의자들은 수작업이 아닌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건과는 달리 나머지 조작 댓글은 대부분 좌파 성향을 옹호하는 댓글이라고 하니 결국 댓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과 자작극을 한 것입니다. 댓글 여론 조작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감이 많아진 댓글은 해당 기사에서 가장 위에 노출되는 데다 공감 숫자도 공개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정전으로 컴퓨터 서버가 마비되자 정부 비판 댓글이 급격히 감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인터넷 포털은 전체 댓글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던 악성 댓글들도 청정지역이 된 것을 보면 1950년대나 있을 법한 정치 공작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부 들어 국정원 기무사의 무력화로 중국이나 북한 등의 적성국가 사이버 여론 조작에는 대응조차 꿈도 꿀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이란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구? 문슬람? 응? 악성 댓글은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수사 의뢰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단. 뭐 공중파에서 시연까지 하면서 선동해준 낙곰수 멤버인 김어준 씨 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내부 고발자의 엑스맨 확정이네. 그러고 보면 법인을 잡고 봐도 민주당, 알고 봐도 민주당이니 정말 더불어민주당이긴 하네요. 그러네. 그래도 진실은 인양하셔야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경북 성주 사드기지 그 시설공사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렇대요.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가 완료된 뒤 시설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지만 그때마다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막아섰고 공권력은 맥없이 뒤로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던데 지난 12일에도 국방부는 건설 장비를 기지 안으로 보내려 했다가 시위대에 막혀서 포기했다니 이런 비응신들이 참. 경찰 3천여 명을 투입하고 150여 명에 불과한 반대자들을 막지 못해 물러났다. 이게 뭔가요? 짜고 치는 고수도? 그것도 모자라 시위대의 군사시설 공사 참관 요구에 뭐 국방부는 기존 장비만이라도 반출하게 해달라고 시위대에 간청해서 시위대가 허락했다고 하는 걸 보면 밑동네와 관련된 완장들인가? 그거야! 주민들의 합의를 중요하시는 정부니까 가능하다 이거야! 아니야! 뭐 외부 인사들이 다 수라고 해도 단 한 명의 주민만이라도 있으면 주민회의지! 안 그래? 아닌데. 어? 그래? 뭐 하여간 뭐 그렇다고 치고 사실 소음이야
6kg가 넘으니 문제가 없고 전자파도 직징하는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으니 뭐 주민들이야 사드 반대 단체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떡국물이라도 떨어지면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 나라에 안 보고 나발이고 반대 단체가 시킨 대로 하다가 보상받고 이주하면 그게 제일 편하다 이거지. 안 그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는 북으로? 네. 오케이? 네. 아닌가. 대국인 중국으로들 가시려나? 안 돼. 지금 성주는 시위대들의 차량 불법 검문과 출입 통제로 인해서 사드기지 공사가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1년 가까이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지내는가 하면 장병들의 끼니들을 전투 식량으로 때우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곳이야말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환경평가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문정부는 애초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보다 오직 중국과 북한의 환심사기에 급급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남북한 대화 국면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 공사가 반정부 전문 시위꾼들 때문에 중단되는 것. 이런 게 니들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였니? 그런데 이분 어디 가셨나요? 누구? 사드 배치 반대를 그냥 죽어라고 선동하며 쪼라는 쏘는 밥 먹듯이 하더니 지금은 누구세요? 하면서 입 싹 닫고 있는 헌법 조무사 겸 자칭 배트공 말입니다. 걔. 요즘 그 전리품 챙기느라고 바쁘잖아. 그 헌법책을 낸다고 하질 않나? 방송 디제이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먹고 다니고 있지 않아? 걔가 헌법책을 낸다는 것도 이 나라 법이 걔만도 못한 법이 되었다는 방증이 아니겠어? 안 그래? 그렇군요. 그런데 그 책을 누가 읽을까요? 네. 개돼지들이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10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 8천여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9%인 4만여 명 늘어났고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이 1조 4,946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6%인 2,065억 원이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건데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역대 최대 추경 예산 편성에다 전 세계도 호황인 이 마당에 이게 뭔가요? 창출한다던 일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다 어디로 갔나요? 그건 말이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 사회 안정망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지. 반드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도 증가한 것이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가요? 그렇지. 그런데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작년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같은 기간 8.3% 증가했는데 뇌들이 우동살이? 어떻게 알았지? 결국 경기, 고용, 상향 악화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묵시적 잠재적 공무원인 문알단들에게 해당되는가 보네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씨바로 방원숭 주필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이유를 묻자 석가모니는 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을 들은 이는 다시 묻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석가모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화한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두 번째 언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사랑, 칭찬, 위로, 양보, 부드러운 말 등이요. 세 번째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네 번째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여섯 번째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겐 행운이 따르리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언제나 부족한 듯하여 아쉽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독심으로 가득 차 불행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봄날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타트 타임, 뉴스를 읽어주는 남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방영시간은 점심시간인 1시부터 10분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영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그날의 함축적인 뉴스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왜곡된 뉴스 문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뉴스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인 유이와 어울림은 매달 마지막 주 휴방하는 관계로 다음 주가 아닌 2주 후 4월 30일 유유히로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더 알차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저희 RBS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소식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RBS 방송국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RBS 카카오 플러스 친구 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다음 주 5월 2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